제가 우승을 3번을 했어요. 세 번요? 네, 우승을 3번을 했는데 우승할 때마다 저는 이제 등급이 A 등급이어서 우승을 하면 이제 배당금이 저는 이게 1억 5천 정도. 2달 동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네. 엄청 푸근하셨겠네요. 예전에는요, TV에서 우리 야구를 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붐을 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다른 걸로 보잖아요. 주로 어떤 OTT를 통해서 보나요? 작년까지는 야구를 보려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N 혹은 D 무료로 봤죠. 무료로 봤죠. 아, 포털 사이트 통해서. 아, 포털에서는 무료로요? 예.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KBO가 티빙 측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OTT 쪽에 들어간 거죠. 야구가. 아,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연간 450억 원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말도 많았죠. 왜냐하면 티빙을 보려면 유료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공짜로 포털 사이트에서 봤는데 유료로 이렇게 보는 게 통할 것이냐, 누가 야구를 그럼 이제 볼 것이냐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450억이라는 금액을 제한한 티빙을 두고도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지만 이 45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놀라워하고 있죠. 그 이제 KBO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유료화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뭘 더 얻을 수 있게 돼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 규모가 2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연간 450억으로 크게 껑충 뛴 거잖아요. 그만큼 결국에는 구단들한테 수익이 가는 겁니다. 이 중계권 계약에 있어서 OTT 이런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흔히 하는 공중파 3사와도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KBO 리그 전체 중계권 규모가 9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가 돼요. 그냥 구단을 운영만 해도 이 1000억을 10분의 1로 나눠 가지니까 100억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 중계권료를 통해서 구단의 수입이 커지고 있는 거는 여러모로 저희가 이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는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프로야구가 하나의 산업으로 가치를 좀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야구단이 이제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야구단이 이제 항상 매년 적자잖아요. 그래서 야구단을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수익 구조가 많이 날 수 없는데 이런 좋은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구단에서도 선수들에게 더 많은 좋은 이제 조건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팬들도 경기장에 왔을 때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끔 뭐 야구장 시설이라든지 팬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구단이 어떤 돈으로 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수익 구조가 이제 티켓 판매가 굉장히 컸고요. 이건 어찌 보면 좀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엔 아무래도 모그룹의 지원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모그룹의 지원하는 비중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기업이 얻는 것은 대략적인 광고에 대한 홍보 효과? 그 말고는 모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얻을 수 있죠? 정말 옛날에는 진짜 그냥 기업 이름 알리려고 야구단을 하긴 했어요. 기업 가치라든지 네, 뭐 그게 구단 한- 이미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지금 뭐 올해 정말 붐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하나의 산업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2028년도 청라돔입니다. 정나. 예, 청라 야구 구장 돔인데요. 이게 그냥 돔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 인천 연고지를 사용하는 팀이 SSG 랜더스잖아요. 신세계가 하고 있는데 스타필드와 야구장 돔구장이 결합돼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짓고 있는 게요? 네. 청라 쪽에 짓고 있는 네, 게요? 청라 쪽에 짓고 있는 스타필드가 야구장입니다. 투지예요? 이제는 부끄러움도 이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신기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가 좀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스타필드에 가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야구도 보고 와, 그거 이거에 대한 너무 좋네요.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아마 2028년도에 청라돔이 생기면은 그때 저희가 뭐 다시 모이게 된다면 산업화가 정말 됐네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야구장은 야구장만 지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야구를 보러 오기 위한 분들의 공간이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야구장 주변에도 뭔가 많이 생기면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 야구장을 자주 그냥 지속적으로 찾게끔 주변에 뭐 카페라든지 맞아요. 야구장 안에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만들면서 일단은 경기가 없어도 야구장을 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는 시장 점유율을 많이 보다가 요즘에는 시간 점유율의 개념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을 얼만큼 묶어둘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잖아요. 근데 야구장은 원래 경기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경기 앞뒤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거기 다 넣어놓는다면요. 스포츠와 이 유통 구조의 결합 면에서 엄청 좋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우리 야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요. 결국 우승을 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경쟁과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승을 하게 되면 얻는 게 엄청 많은 건가요, 실제로? 뭐 선수로 따지면 이제 관중 수입을 통한 우승 배당금이 우승을 하면요. 네네. 이 입장 수익을 우승팀, 준우승팀, 뭐 3위팀, 4위팀 이 순위별로 좀 비례해가지고 의식적으로 받는 배당금이 있습니다. 네. 그 야구 선수들이 월급이 10개월로 나와요. 12월하고 1월에는 저희가 월급이 안 나와요. 왜요? 네? 왜요? 왜 그럴까요? 방학 같은 게 있는 내가 만들었나? 선수의 이 활동 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 기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연봉 계약을 해도 10개월에 맞춰서 월마다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을 야구를 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사실 우승을 한다는 거는 모든 팀의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실 우승은 얼마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결국 저희가 이제 12월 1월에는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우승을 하면 그럼 선수들마다 이제 보너스, 우승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받을 때는 거의 이렇게 똑같이 받나요? 아니요. 그 활약도에 따라서 등급에 등급이 맞게 있어요. 받게요. ABC가. 제가 우승을 3번을 했어요. 3번요? 네, 우승을 3번을 했는데 우승할 때마다 저는 이제 등급이 A 등급이어서 우승을 하면 이제 배당금이 저는 이제 1억 5천 정도. 2달 동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네. 엄청 푸근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선수나 이제 뭐 신인급 선수들은 거기에 가기만 해도 이제 그렇죠. 본인의 연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금이 나오는 거고. 연봉보다 많이요. 그러면 등급 활약이 많이 없었다고 해도 그래도 받는 게 상당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승을 하면 이 선수들은 아까 보너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단은 어떤 거를 얼마큼? 아무래도 구단도 우승을 한 해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긴 해요. 야구를 잘하면은 그만큼 관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승 효과라는 게 꽤 크거든요, 여러모로. 이게 아무래도 우승을 하면은 이 굿즈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네, 우승을 한 해에. 왜냐면 우승하면 또 특별하게 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요, 기념품을. 그렇죠. 네, 우승 기념 유니폼도 있고요, 우승 기념 구두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와요, 우승한 해에. 그래서 매출이 보통은 야구단이 야구 시즌에 많이 잡히는데 우승을 해버리면 12월, 1월까지도 잡힙니다. 우승 상품을 판매할 때 보면은 프리오더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받아놓고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산이 주문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내년 3월, 4월까지도 막 배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우승 한번 하면 돈잔치군요. 그쵸. 회사도 돈잔치, 선수들도 돈잔치. 그 우승하셨을 때 보너스 받을 걸로 어떤 잔치를 하셨나요? 저요? 뭐 동네 마을 잔치라도 했을까요? 아니, 왠지 뭔가 잔치를 아니 돈 모았죠. 돈을 잘 안 써요 지금. 근데 어딨나 모르겠어요. 돈을 안 쓰는데 왜 돈이 없죠? 소문에는 땅속에 묻으셔가지고 건물이 오르셨다는. 건물이? 집에 건어물은 있어. 네. 이렇게 야구가 흥행을 하고 있으면요, 여기에 또 많은 기업들의 프로모션도 같이 붙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뭐 작년 작년에 LG가 이제 아무래도 가전전자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폭의 세일을 했었죠. 제가 계속 얘기한 SSG가 우승을 하고 나서는 또 이제 이마트 이런 할인 행사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좀 야구가 저희 실제 생활과 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홍보도 되고 또 효과도 나오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 산업 전체가 진짜 크잖아요. 이게 집계가 잘 안 될 텐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경제 효과 뭐 추산되는 게 있나요? 사실 이게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아까 뭐 스타필드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올해 야구 관중 수가 늘면서 야구장 근처 인근 지역의 경제 효과가 뭐 잠실구장을 예를 들면 그 신천 지금 뭐라고 하죠? 잠실 세내. 잠실 세내역 이 상권이 또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장 주위에 이 경제 파급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다 봤을 때는 한 1조 정도가 되지 않나. 1조 원요? 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스포츠팀을 그 유치를 하려는 게 지역 이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팀을 유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뭐 포항에서 야구를 하기도 하고요, 청주에서 야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우리의 프로야구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프로야구 구단과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경제에 관해서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야구단도 5그룹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서 그룹 상황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경제와 야구가 이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직접 이걸 체험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내가 그동안 안 했었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이제 입문해가지고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구와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구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생활입니다. 그걸 함께 즐기면서도 내가 이런 큰 경제의 한 부분에 내가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또 하나 가지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바 화이팅! 프로야구 화이팅!